얘들아 보자. 자 2차 대전 저번에 복습을 했지. 야 대공황의 발생 이유가 뭐라고? 대공황이 왜 발생했다고 일요일 했어? 사건. 어? 피해 일요일 사건이 왜 나오니? 그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 지금 문제. 아 그치 그 네. 과잉 생산 문제입니다. 그걸 과잉 말하고 생산. 있어. 과잉 생산 때문에 그 광란의 20년대 뭐 기억나지 그거? 빛을 뭐 위대한 개츠비 이런 거 배경이었다고. 재화가 남아 돌던 시기였는데 너무 재고가 남으니까 물건이 못 팔려가지고 경제가 망하고. 그래서 이 식민지가 많은 애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식민지가 많은 애들. 블록을 했었잖아. 영국, 프랑스 같은 애들은 자기 식민지 내부에서만 블록 만들어가지고 걔네들만 교류하라고 한 거고.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했어요, 그건? 그치, 나랑 돈을 풀었지. 어떤 정책? 뉴딜 정책이었다. 기억나니? 네. 근데 나라도 돈이 없고 식민지도 없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어? 걔네들은 어떻게 해결했는데? 걔네들은 그지? 일본, 독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얘네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입니다.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1차 대전 때 삼국 뭐랑 삼국 연맹. 동맹이랑 삼국 연합. 협상이랑 협상. 둘이 붙었고 요 동맹의 주도국이 누구? 독일. 오이고 협상국이 영프라. 영프러였다. 기억나죠? 근데 이게 버전 2인데 독일이 들어가는 얘네가 뭐가 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추축국이 돼요. 추축국. 기억나니? 네. 이거 축이 이 기둥 얘기하는 거 축이.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독일이랑 여기 있는 이탈리아가 이게 새로운 세계의 축이 된다 그래서 추축국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여기다가 뭘로 일본이 왜 들어갔어요? 이 셋이 무슨 동맹을 맺었는데? 방공동맹. 방공동맹 혹은 방공협정을 맺어가지고 이 공이 뭐예요? 뭐가 공입니까? 공통. 공산주의입니다. 아, 네. 공산주의를 방어하자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추축국이 요거 세 개를 그냥 추축국으로 부르게 된 거였죠. 요까지 딱 저번에 했었다. 네. 그래서 도고이가 요까지 했네. 요까지. 독일은 도고이 독일인데 독일이 동맹국 이번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영국, 프랑스는 똑같이 나오고요. 나중에 플러스 여기도 미국이고요. 여기서 영프러 들어가고 플러스 미국 될 겁니다. 초반에는 러시아가 독일이랑 독소 불가침 조약 이런 거 맺을 거야. 그래서 약간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독일이 이거 대신할 거예요. 러시아 대신해가지고 러시아가 여기를 이제 여기는 연합국이라 불러요. 용어를 구분해야 돼. 협상국, 동맹국이 여기 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런 용어가 나오면 1차 세계대전이고 2차 세계대전은 출축국과 연합국이 싸우는 겁니다. 영프러, 미, 여기는 독일, 이 이런 애들 나오면 일본이 좀 특이하지. 일본은 처음엔 어디였어? 협상국이 들어갔어. 왜? 영일 동맹이잖아.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여기 영국이랑 같이 싸웁니다. 여기서 독일은 누가 집권했어? 독일은 얘네들 다 전체주의 국가들이지. 국가가 정부가 돈을 풀 수도 없고 식민지도 없으니까 우리가 전체가 힘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국민의 희생을 강조하니까 전체주의였잖아. 나라가 힘을 키워가지고 식민지 지배 같은 거 하자 우리도. 그래서 전체주의인데 독일에서는 무슨 사상이고 전체주의가 나치다. 그래서 무슨 주의? 나치즘이라고 불렸지. 나치즘. 나치 당이 집권했으니까 나치즘이에요. 누가 우두머리였는데? 히틀러가 우두머리였지.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당이 집권해서 나치즘이고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당이 집권해서 파시즘이겠지. 여기는 일본은 일본 군부가 집권해서 군국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얘네를 세 개 다 합쳐가지고 그냥 전체주의라고 불러요. 요까지 딱 저번에 했다. 요까지.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디를 오스트리아 병합하고 체코슬라바키아 점령하고 이런 거 다 적었지.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어디를 침공했다? 식민지 어디였었어 옛날에? 에티오피아. 그거 기억납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광인아마 시험 보면 들어갔잖아. 에티오피아가 독립국이었는데 누구랑 싸워서 독립국 쟁취했었지? 이탈리아랑. 그거 지금 복수하는 거야. 이탈리아랑 싸워가지고 메넬리크 2세가 무슨 전투에서? 아도와 전투에서 메넬리크 2세가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해서 이제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만 독립국이었잖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공한 거고 일본은 만주사변이나 중일 37 전쟁 같은 거 일으킵니다. 중일 37 전쟁을 왜 내가 37을 부어서 하면 37년을 연도 외우라고 자주 나옵니다. 중일 37 전쟁이야.
만주도 만주사변도 외우자. 만주 3.1사변입니다. 만주 3.1사변이랑 중일 3.7 전쟁 일으킨 거예요. 자, 전개에서 여기부터 지금 처음 나가는 겁니다. 전개에서 22번에 어디가 어디를 침공하면 시작하냐면 22번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시작해. 그렇지. 자, 이거 뭐랑 비교하냐면 1차 세계대전은 뭐가 1차 세계대전 시작이었어. 어떤 사건이? 오, 그걸 뭐라 그래?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해요. 사라예보 사건. 1차 세계대전 시작은 사라예보 사건이고 2차 세계대전 시작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에요. 자주 비교돼서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은 뭐라고? 사라예보 사건. 2차 세계대전은 뭐라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 각자 시작하는 거 알아 나랑 각자 시작하는 거. 초반에는 22번 독일이 우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서 이것도 1차 세계대전 차이인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럽 전역을 차지했다 못했다? 못했다. 프랑스랑 싸우면서 무슨 전 양상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참호전. 그렇지. 참호전이 장기전, 이게 지연 전쟁이거든요. 뭔가 전선을 계속 질질 끄는 거야. 그래서 100m 전쟁할 때 몇만 명씩 죽고 하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지. 여기 독일의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양면 전쟁을 치러야 돼. 왜냐면 러시아가 여기 있고 프랑스가 여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독일 목표는 1차 때는 그렇고 2차 때는 그렇고 속전속결이 목적이야. 속전속결이 목적인데 1차 대전 때는 참호전에 막혀가지고 막 하다가 러시아랑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됐거든. 다행히 근데 러시아가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 기억나지? 그래서 레닌이 되게 그 엄청 많이 떼주면서 전쟁 종전 협정했어. 러시아의 혁명색이 있었다. 뭐 있었니? 피에르 사건. 3월 혁명, 11월 혁명이었지. 3월 혁명 결과 뭐가 성립됐어?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근데 임시정부가 앞에 나왔죠.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하는 게 문제였잖아. 그래서 레닌이 볼세비키 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11월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우리 명분은 전쟁 지속하는 거를 막자는 거였으니까 전쟁 끝내야겠지. 근데 독일이 그냥 전쟁 끝내주지 않잖아. 그래서 땅 일부 떼줘요. 떼주면서 전쟁한다. 그래서 독일은 되게 다행히 러시아가 없어졌으니까 프랑스랑 싸우다가 영국이 해안 봉쇄해가지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면서 미국이 참전해서 패배하는 거고 2차 때도 똑같아. 2차 대전 때도 처음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소련이랑 독일이랑.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속전속결. 그래서 1차 때는 슐리펜 계획이고 이름만 다릅니다. 2차 때는 나칠 작전이라고 해요. 낫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일부 병력을 이렇게 빠르게 속전속결로 깨부수고 프랑스 주력 병력이 막고 있으면 여기 뒤를 치는 작전입니다. 이게 왜 주력군이 여기 있었냐면은 마지노선 들어봤죠? 마지노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마지노선이 그 마지노 장군 이름을 딴 방어선이에요. 1차 대전 때 참호전 막 이런 거 하면서 프랑스가 무대가 프랑스 지역이에요. 쏨 전투 이런 데가 프랑스 지역이란 말이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프랑스가 그거 되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우리 국토로 침범 자체를 못하게 해야겠다라면서 국경선 부근에 엄청 많은 방어선을 펼쳐요. 근데 그걸 위반한 사람 이름이 마지노 장군이라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다. 근데 독일이 들어온 거는 여기 벨기에랑 여기 그 숲이 하나 있거든요. 아르덴 숲이라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너무 울창한 산림지대 가지고 못 들어올 것이다. 여기는 벨기에 국경이 있어. 그래서 벨기에 쪽으로 아마 들어오겠지라면서 나머지는 다 방어선으로 막아놓은 거야. 근데 벨기에를 약간 일정 부분 이게 유인하는 병력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르덴 숲을 뭐가 해치고 갔냐면 전차가 해치고 왔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양식이 전격전 양상이라고 부르지. 참호전이 문제가 뭐였어? 왜 참호를 못 들었습니까? 참호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전진을 못하지. 모병들은 돌고 가다 죽잖아. 근데 그거를 탱크를 몰고 가면 어때? 밀 수 있잖아. 그래서 6주 만에 프랑스를 함락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지. 그래서 6주 밈이 있다고. 프랑스 이제 100전 99승 1패 했는데 제일 최근에 한 게 이거잖아. 그래서 너 싸움 개 못하잖아. 이런 밈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약간 국력에 비해서 전쟁은 못하는 그런 그 나라 취급을 받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장난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되게 강대국인데. 그래서 초반에는 22번 독일이 우세합니다. 24번 유럽 대부분을 점령하고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전격전이라고 해요. 탱크를 가지고 전격이 번개거든요. 번개처럼 막 뚫고 지나가는 거야. 여기 마지노선 조금 지나쳐가지고 마지노선은 실제 여기 있고 마지노선에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마지노선 여기 조금 빈틈 딱 해가지고 프랑스 전역을 다 쌈을 싸먹는 거죠. 이렇게 번개처럼 진격한 데서 전격전 양상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것도 뭐 시험 범위 아닌데 여기 숲을 되게 엄청 빨리 헤쳐 나가는 게 관건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지급한 게 필로폰이에요. 필로폰.
마약이 되게 여러 가지 마약이 있죠. 우리 하는데 그 담배나 커피 같은 것도 되게 담배, 커피, 술도 되게 약한 정도의 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존성이 일부 있잖아. 카페인은 각성제 계열 마약이고 알코올 같은 거는 진통제 계열 마약이야. 알코올을 먹으면 술을 먹으면 해롱해롱 하잖아. 근데 필로폰은 뭐냐면 각성제 계열 마약이라 가지고 이거를 딱 먹으면 뭐 3일 밤낮 동안 잠이 안 온대요. 배도 안 고프대요. 이거를 그래서 단체로 투입하고 기분이 좋잖아. 딱 되게 각성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나도 안 먹어봤어. 먹어봤으면 여기 못 있겠지. 여튼 이게 커피보다 한 몇백 배 정도 막 강한 그런 독성 있는 자극성 있고 그다음에 중독되는 그런 마약이지. 이거 먹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돌파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프랑스 전역을 다 차지했다. 초반에 독일의 무생, 유럽 대부분을 점령했다. 이 얘기고요. 그러다가 교착 상태에 돌입하는 거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전 양상 때문에 그래. 2차 세계대전 때는 뭐냐면 자 항상 똑같아. 독일은 요즘 땅으로는 다 이기고 있지. 땅으로 다 이기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영국이 있단 말이야. 바다를 어떻게 못했어. 그걸 바다를 못해가지고 1차 대전 때는 뭘 했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다. 그렇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이히니아하고 침몰을 하면서 미국이 참전한 거였지. 2차 대전 때는 교착 상태 25원 영국이 저항해서 나중에 나올 건데 조금 이따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는 폭격전을 해요. 배 가지고 안 되지. 배 가지고는 독일이 영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배군으로는. 무제한 잠수함전은 약간 1차 때는 하고 2차 때는 일부 이제 국소적으로만 나타났단 말이야. 이게 대규모로 안 나타나고 대신에 대규모로 뭘 운용했냐면은 폭격을 했어요. 해상 폭격. 그래서 전투기 뜨고 날라가지고 이 대륙이 그렇게 안 멀거든. 그래서 기름 채우면은 여기까지 날라가지고 폭탄 떨어뜨리고 갈 수 있어. 그래서 독일은 영국에 폭탄 떨어뜨리고 비행기 가지고 영국은 독일에다 비행기로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폭격전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2차 대전 때는. 그러다가 전쟁이 좀 오래 지속되니까 독일이 이거는 안에서는 내부 계속 물자가 소모되는 거지. 이 물자를 어디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요 양상으로는 영국이 계속 항복할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물자 보충을 어디서 하려고 하면 어디로 좀 위치를 늘리려고 하냐면 소련으로 전장을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차지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뭐 석유 같은 게 좀 필요해서 석유 목재가 전쟁 수행에 되게 핵심적인 건데 프랑스에서는 그런 게 좀 안 되니까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여기도 끝나요. 나폴레옹 전쟁이랑 양상이 똑같아. 나폴레옹 전쟁도 해양 봉쇄 이거 영국이 한 것 때문에 러시아가 해양 봉쇄를 어겨가지고 응징하러 갔죠. 그래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이 몰락했잖아. 여기도 영국이 뭐 그 폭격막 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아 물자가 더 필요해 하면서 러시아로 진격을 하거든. 러시아로 진격했다가 여기서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끝나요. 근데 여기는 소련이지 소련. 약간 레닌, 스탈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도 스탈린이 맺었던 거고 여기 싸울 때도 지금 소련이 스탈린 집권 하의 소련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22번은 독일이 26번 소련을 침공합니다. 자, 이 아까 교착 상태는 영국이 저항하는 거고 영국이 저항 때문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다. 이 소련 침공 자체가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하고 같은 말입니다. 27번이 독소 불가침 조약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독일하고 소련은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침범하지 않는다. 가침은 침범할 수 있다는 거고 불가침은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지. 독일이랑 소련이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고 미리 전쟁하기 전에 독일이 소련하고 조약을 맺어놨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싸워도 독일은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독일의 진격 계획 들어서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처음에 막 폴란드 그 침공하면서 시작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그때 독일은 폴란드 서쪽 지역을 먹고 러시아는 폴란드 동쪽 지역을 먹고 이러면서 둘이 사이로 갈라먹고 있었거든. 그래서 같은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뒤치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전쟁터가 됐는데 26번 소련 승리. 무슨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독일이 본격적으로 패배하게 됐냐면 28번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전투 이름이 좀 기억해 놓으세요. 2차 세계대전은 양면전 양상으로 흘렀거든요. 이쪽 유럽 방면에서 이걸 서부전선이라고 합니다. 서부전선에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독일이 패배하면서 끝나요. 태평양 전투에서는 여기는 동부전선이라고 해. 태평양 전투에서는 일본이 미국이랑 싸울 거거든. 근데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한테 패배하면서 조금 패배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여기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저기는 미드웨이 대전. 각각 이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그 향방을 결정지은 유명한 전투야. 28번 스탈린그라드 전투였고요. 스탈린그라드가 스탈린의 도시라는 뜻이야. 그래서 소련에 싸운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기를 막은 게 연합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 상륙작전이 뭐냐면 배에서 병력들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뒤치기를 하는 작전이에요. 뒤치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작전이 있지. 무슨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이게 뭐냐면은 자, 6.25 딱 벌어졌을 때 북한군이 막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전선이 형성돼 있냐면 낙동강 방어선을 기점으로 부산만 지키고 있는 시점이야. 근데 인천이면 여기죠. 그래서 메가더가 미 해병대를 데리고 인천에 딱 상륙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싸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부산 A랑 인천에서 내려온 요 UN 군이랑 중간에 있는 중공군을 몰아내는 그 작전입니다. 여기도 똑같아. 지금 유럽이 이렇게 네 카드 가져오셔라. 학생님이 어떻게 돼요? 송윤호. 여기도 똑같아요. 노르망디가 프랑스 지역이거든요. 여기 독일이 있는 거지. 여기가 프랑스잖아. 근데 지금 전선은 어디 형성돼 있어? 독일이랑 러시아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독일 다 식민지로 하고 있는 중이야. 꼭두가시 정부, BC 정부라고 꼭두가시 정부, 독일 말 잘 듣는 꼭두가시 정부가 들어서 있는 시절입니다. 근데 이 프랑스 위쪽 지방에 딱 상륙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한참 싸우고 있잖아. 러시아는 여기서 독일군 밀어붙이고 연합군이 미군 포함한 연합군이 이쪽에서 독일군 밀어붙이니까 독일이 또 쌈싸먹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패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 일본이 원폭 두드러 맞은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스탈린그라드에서 전투하면서 이제 거의 병력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여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해서 폐색이 찢어지고 있는데 여기 딱 상륙작전 벌이면서 독일이 완벽하게 패배하는 거지. 22번까지 그래서 독일 항구까지입니다. 이게 유럽 전선이고요. 자, 아래쪽 태평양 전선은 누가 시작하는 거냐면 일본이 주축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는 여기 좀 같이 움직여요. 독일이랑 연합군 군대 보내고 같이 움직이고 일본이 따로 이제 태평양에 싸우는 겁니다. 30번 31번 동남아 침공이에요. 동남아시아 침공. 동남아 침공. 여기는 왜 쳐들어갔냐면은 동남아 지역은 여기 유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프리카고 여기 인도, 여기 동남아, 여기 중국, 여기 한반도, 여기 일본이거든. 자, 우리나라 딱 1910년에 식민지배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20년대 동안은 세계 경제가 잘 나갔어. 그래서 요 광란의 20년대, 미국이 광란의 20년대 하던 시기를 일본에서 다이쇼 로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이 좀 잘 나가는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좀 잘 해줍니다. 너네가 내년에 배우겠지만 문화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게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처럼 온화한 정책을 우리한테 해줬던 게 일본이 잘 나가던 시기라서 가능해. 근데 2차 세계대전 그 대공황 벌어지고 나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 우리도 이제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거 하면서 상시개명 강요하고 징병제, 위안부 이런 거 강제 동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래서 처음에 만주 3.1 사변을 벌여요. 식민지가 필요한 게 문제였잖아. 그래서 만주 3.1 사변 같은 거 벌이면서 만주 지역을 먼저 차지를 하는데 여기는 쉽게 차지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만주는 지금은 다 같이 중국인데 지금은 인식이 중국 하면 그냥 하나의 중국이지.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한족들 90% 이상이 차지하는 그 한족들은 여기 황하강, 양쯔강 일부 이쪽 중국 동쪽 지역에만 살아요. 만리장성 이북은 누구 땅이냐면 유목민족의 땅입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는 원래 사람 사는 것도 사람 수도 작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통치를 좀 약한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는 좀 쉽게 차지합니다, 만주는. 그래서 꼭두가시 정권이 똑같이 프랑스 꼭두가시 정권 세우는 것으로 아까 독일이 여기도 일본이 꼭두가시 만주국이라는 꼭두가시 정권을 세워요. 근데 이렇게 쉽게 차지한 만큼 생산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품 시장 원료 산지 역할을 여기가 잘 못해줘. 인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일 6년 뒤죠. 만주 3.1 사변 이후에 중일 3.7 전쟁까지 벌이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중일 전쟁 벌이는데 여기는 본전이지, 본토지, 본토를 가지고 진짜 찐 전쟁을 한다. 중국이 완전 총력전 양성을 하니까 여기서 못 태어나요.
병력 그러니까 전투는 다이기거든. 전투는 다이기인데 지역 점은 점령하는데 계속 게릴라군 공산당 뭐 국민당 뭐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이걸 점들을 선으로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모재하는 게 계속 돈만 들이붓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석유고 없고 뭐 나무도 없고 막 이런 거 구하려고 동남아까지 쳐들어가요. 이쪽 지역이거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막 힘든 상황에서 자 31번은 동남아 침공이었고 여기도 초반에는 30번 초반 일본으로 됩니다. 초반에는 일본이 좀 잘 나가요. 동남아 지역 거의 다 점령을 하는 거지 이전에. 근데 여기서 누가 좀 견제를 하냐면 미국이 견제를 합니다. 32번 미국의 경제 봉쇄. 왜냐면 그 동남아 지역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도 식민지가 있었지만 미국도 식민지가 여기 있거든. 누구 식민지였어? 미국이. 필리핀 식민지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태평양이 얘네들이 막 무기 팔아먹고 이러면서 여기 동남아 지역에 밀집하면서 미국이 조금 태평양을 무대로 삼으려고 하는데 여기 일본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니까 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일본 싫어하는 애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뭔가 그 무역 봉쇄망을 만드는데 이거를 ABCD 보이망이라 그래요. A는 뭐겠니? 아메리카. B는 영국이 브리티시. C가 지금 중일 전쟁 중이지. 당연히 C가 참가합니다. 스타인하고. D는 인도네시아 누구 식민지? 인도네시아 누구 식민지였어? 네덜란드. 그렇지. 인도네시아니까 네덜란드지.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 돼요.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던 네덜란드를 더치라고 하거든요. 네덜란드가 아니라 네덜란드고 네덜란드인 혹은 네덜란드어라고 하면 더치라고 불러. 그래서 아메리카, 브리티시, 차이나, 더치까지 합쳐서 ABCD 포위망입니다. 경제 봉쇄망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일본이 좀 후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번 일본의 33번 하와이 침공으로 전쟁이 격화됩니다. 이거는 약간 똑같아. 독일이 소련 침공했잖아. 물자가 더 필요해서. 여기도 이 ABCD 포위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입니다.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전쟁할 때 전투기 몰고 배 몰고 하려면 석유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석유 수입을 막았네. 이거는 미국 보고 석유 수출을 풀어달라고 해야 돼. 목적이 이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하와이를 침공하는 거. 하와이가 미국 땅이잖아. 일본도 미국하고 전면전 뜰 생각은 없었어. 전면전 뜰 생각이 없었는데 심지어 지금은 미국이 중립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생떼를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이를 침공한 거는 미국 너 전쟁 참가 중도 아니잖아. 너 계속 전쟁 무기 팔아먹으려면 이번에도 중립국 할 거지. 무기 팔아먹어야 되잖아. 1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뉴딜 정책도 있는데 뉴딜 정책보다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건 2차 세계대전이거든. 똑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또 무기 팔아먹으면서 미국이 공업화가 완료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이번에도 중립국 지킬 거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석유 많이 팔아줘. 석유 팔아주고 우리랑 싸우지 말고 그냥 석유 금수 조치만 풀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잽을 넣은 거지 일본이. 나를 이렇게 뺨을 한 대 친 건데 뺨을 한 대 치면 미국이 나한테 이렇게 대한 국가는 너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줄 줄 알았어요. 일본 생각은 일본 사고방식이 그랬다고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을 전면전을 하자는 거 아니고 하와이를 침공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석유 금수 조치 같은 거 풀어주고 같이 무역 좀 하게 좀 풀어주세요. ABCD 포위망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와이 침공했는데 하와이에 있는 만 이름이 하버가 만이라는 뜻이거든요. 펄 하버예요. 진주만이야. 진주만 공습주의. 33번 하와이 침공, 34번 진주만 습격. 근데 이 진주만 습격 후에 32번 미국이랑 무슨 해전을 한다. 미국이 승리했는데 아까 무슨 해전이라고?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미드웨이 해전. 아까 독일이 패배하게 되는 건 무슨 전쟁을 계기로, 무슨 전투를 계기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계기로. 일본이 패배하게 되는 것은 무슨 해전을 계기로? 미드웨이 해전을 계기로 쇠퇴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약간 그 쐐기를 꽂은 게 아까 노르망디 상륙전이었잖아. 독일에서는. 여기 쐐기를 꽂는 거는 원폭 투하입니다. 30번 일본에 36번 원폭을 투하한다.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 그래서 30번 일본이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좀 비슷하죠. 비교해서 좀 알아두세요. 뭘로 쇠퇴하게 돼서 뭘로 완전 끝장이 났다. 미드웨이 해전, 그다음에 원폭 투하, 스탈린그라드 전투, 노르망디 상륙전 이런 느낌으로. 자, 전후 처리에서 카얄포 회담인데 보통 이제 한국사 배우면 카얄포 모미 이렇게 외우거든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포츠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적어줄게. 지금 처음 들어와서 어렵죠. 카이로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 카이로 회담, 얄타는 지역이 어딘지 까먹었다. 얄타 회담. 그다음에 포츠담 회담. 카이로, 얄타, 포츠담 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전에 아까 원폭 두드려 맞고 노르망디 상륙전 이후에 독일이랑 일본은 전부 다 패전국이 된 거야. 패전국이 돼서 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독일, 일본은 어떻게 할지 혹은 뭐 가담했던 나라들,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담 카얄포 회담 결과 독일은 분할 점령하게 됐어요. 분할 점령. 분할 점령인데 독일이 여기잖아. 한 조금 요쪽이 많거든요. 서쪽이 조금 더 많아. 서독 지역이 조금 더 많고 동독이 조금 작게 형성된 다음에 서독 지역은 세 개로 쪼개가지고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분할 점령합니다. 미, 영, 푸가 분할 점령하고 동쪽은 통째로 여기는 동독 지역, 여기는 러시아가 분할 통치해요. 네 개로 쪼개집니다. 네 개로. 근데 독일 수도 베를린은 어딨냐면 동독 지역에 있었어요. 동독 지역에. 그래서 베를린도 반으로 쪼갰거든요. 베를린도 요 연합국 정부가 통치하던 지역이 있고 소련 지배를 받던 지역이 있고 그래서 베를린도 분할 통치해가지고 여기가 그 사회주의 가운데 자본주의의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베를린 지역. 그리고 일본은 41번 미군정이 직접 통치합니다. 일본은 41번 미군적 직접 아니 미군정입니다. 메가더예요. 메가더. 미군 군정이니까 미국 군대가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직접 통치하거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합이 창설돼요. 국제연합. 유엔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무슨 국제 뭐였어? 어떤 단체였어? 세계 회담이 국제연맹이야. 1차 대전 때는 국제연맹이고 2차 대전 때는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맹은 리그 오브 네이션즈라고 해서 LN이라고 불리고 여기는 국제연합은 유니언 오브 네이션즈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의 뭐 연합, 뭉친 덩어리 이런 거지. 그 국제연합. 이거는 1차 대전 LN 국제연맹, 2차 대전 국제연합 UN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다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비교한 거 중요하다. 비교한 거. 왜냐면 너네가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게 1차 세계대전 때인지 뭐 동부전선인지 서부전선인지 완전 막 짬뽕이 돼 있어 항상. 금방 배우면 원래 그래요. 그거 두 개 좀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작업이 좀 필요해요. 자, 1차 대전 발발 원인은 뭐였어? 1차 세계대전 그렇지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대전이 벌어지게 됐다. 자, 2차 세계대전은 원인이 뭐였다? 2차 세계대전? 그렇지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아. 자,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든 악역은 독일이 먼저 이제 악당으로 시작해요. 자, 독일이 유럽 점령했다 못했다 1차 대전 때는 못했어. 왜? 무슨 전 양상이라서? 3호전 양상이라서. 유럽 점령 3번에 X 치고 4번은 유럽 점령 성공했지. 유럽 본토는 점령했단 말이야. 4번은 O 치는데 어디는 점령 못한 거야? 영국은 점령 못했지. 영국이 그래서 폭격하고 그랬잖아. 해상력으로는 영국을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폭격기 가지고 영국 본토 침공하고 이게 폭탄 떨어뜨리고 영국도 독일 폭탄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다. 자, 공통점인데 1차 대전이든 2차 대전이든 독일이 주축이 된 6번에 1차 대전 때는 독일이 중심이 된 무슨 국이야? 동맹국이야. 동맹국 6번 동맹국. 2차 대전 때는 추축국. 그렇지. 동맹국과 추축국의 성공으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동맹국 추축국의 성공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오스트리아는 1차 대전 때는 뭘로 참가했다? 독오이잖아. 그렇지. 동맹국이겠지. 7번은 동맹국으로 오스트리아가 참가했었죠. 근데 2차 대전 때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오스트리아가 독일 안에 들어가 있어.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합병하러 갈 때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전부 다 환영해줬다고. 그래서 우리 원래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게르만 민족이었으니까. 이전에 통일은 비록 못했지만 이제라도 하나 합치자 이러면서 2차 대전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독일이야.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에 독일이 합병해서 오스트리아는 안 나옵니다. 2차 대전 때.
자 8번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1차 대전 때는 뭘로 참전했다? 동맹국에 참전했는데 이때 동맹국에 참가해야 된다는 거는 너 우리랑 싸우지는 마라, 적대하지만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중립 박아놓은 거랬죠. 근데 어쨌든 동맹국으로 칩니다. 근데 전세가 유리하니까 슬 어느 쪽으로 갔다고? 협상국으로 가당할 거야. 그래서 승전국입니다. 이탈리아는. 물론 발언권은 약했어요. 처음에 중립국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 9번은 협상국에 가담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는 어느 국이야? 추축국입니다. 추축국. 그래서 10번 추축국으로 참전했다. 자 러시아는 처음에 무슨 국입니까? 협상국으로 참전했어. 근데 뭘로 전쟁을 이탈하지? 러시아 혁명. 누가 일으켰지? 레닌이 일으켰어. 레닌의 그 볼세비키 혁명이잖아. 혁명적 사고죠. 자 볼세비키가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이탈하게 되고 13번 2차 대전 때는 그치 독소 불가침 조약 때문에 처음에는 중립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 들어가? 연합국에 가담하는 거지. 왜? 독일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전투를 벌인다? 무슨 전투를 벌여서 독일이 쇠퇴하게 된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벌이면서 독일이 쇠퇴하게 된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15번 처음에는 무슨 국이었다? 협상국이야. 영일 동맹이니까 영국이 협상국이죠. 근데 2차 대전 때는 무슨 국이야? 추축국입니다. 추축국으로 참전했고. 자, 미국이 1차 대전 때 참가하는 원인은 뭐였다? 그렇지, 독일의 18번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참가합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는 누구의 뭘로 참가하니?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참가하게 돼요. 참간입니다. 참간이로 돼 있네. 왜 여긴 참간으로 돼 있네? 참가로 돼 있으면 됐고. 자, 미국이 참전하여 처음에는 무슨 국? 1차 때는 협상국이 승리하고 2차 때는 연합국이 승리합니다. 협상국, 연합국이 승리한다. 자, 전후에 1차 대전 때는 뭐가 맺어진다? 국제연맹이야. 연맹, LN. 여기는 미소가 포함 안 된 게 문제였지. 미국이 원래 이런 국제적인 그런 나라끼리 참가하는 국제 회의를 미국이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식민지배 같은 거 막 없애려면은 뭐 여러 나라들 뭉쳐서 힘을 모아야지 말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미국은 정작 의회에서 거절당해요. 대통령은 하자 그랬는데 얘는 고립주의 하는 게 좋죠. 양쪽에 무기 하나 먹어야 되잖아. 그지? 우리는 고립주의 유럽에 얽히면 우리만 이해관계 받아가지고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국제연맹에는 참가를 안 하고 소련은 자기들만 공산주의고 나머지는 다 자본주의잖아. 그래서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이때 당시 잘 나갔던 나라 둘이 빠져서 강제력도 없고 그래서 좀 유지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국제연합은 24번이 국제연합이죠. 미소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시키려고 어떤 메리트를 줬냐면 지금 그 세계의 좀 잘 나가는 나라들 뭐라 그래요? 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 밑에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있고 비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시험 보면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야. 근데 상임이사국은 항상 임해에 있다는 거니까 안 바뀌어. 여기 있는 5개 나라가 미국, 중국, 그럽니다.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지. 이때 당시 유엔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얘는 비상임이사국 20개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는 돌아가면서요. 비상임이니까 항상 맡고 있는 게 아니니까 20개국이 교대. 근데 얘네들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유엔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 그래서 좀 웃긴 게 러우 전쟁이 처음 벌어졌을 때 얘네가 만장일치로 뭔가 안건을 통과시켜야 유엔에 행동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러우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러시아 제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어. 다 거부당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러니까 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이전보다. 여기는 이제 군대도 가지고 있거든. 국제 평화유지군이랑 유엔군이 있단 말이야. 국제연합군이죠, 유엔군이. 유엔군으로 했던 작전이 뭔데? 6.25 전쟁이잖아요. 유엔군 참전.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강대국한테 특혜도 있고 그리고 강제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약간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쭉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미소 포함 25번은 이음적으로 써요. 이음. 국제연합에는 미소도 포함됐다.
이까지 1차,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거고 교과서를 일단 교재를 한번 보고 이제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정세를 본다. 아니 그 가져온 사람 안 가져온 사람 없지? 페이지 내용을 한 번만 짧게 보자. 아까 했던 내용이긴 한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보게. 자, 대전부터. 자, 64페이지. (64페이지) 펼쳐보고 있습니다. 대공황 발생부터 본다. 자, 1차 세계대전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호황을 누렸다. 광란의 20년대 기억나죠?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서 재고가 누적된다. 과잉 생산이 문제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소 주가 폭락하면서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많은 은행 파산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다 이거를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해소했고 밑에 영국 프랑스는 뭘 형성했다? 블록 경제를 형성했다고 나와있죠. 근데 그거 둘 다 안 되는 나라들 밑에 있잖아. 전체주의의 등장.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전체주의 세력이 집권했다. 이탈리아 갑니다. 무솔리니 파시스트당 나오죠. 뭐 했어? 어디 침공했다고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공했어. 독일은 히틀러 나치당 집권했죠. 뭐 했어? 오스트리아 병합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뭐 했어? 군국주의지. 군부가 집권해서 군국주의 한 다음에 만주 3일 사변 중일 37 전쟁을 일으켰다고. 나중에 근현대사는 무조건 연도 외워야 되거든. 한국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한국사 이게 자주 나와요. 내년에 할 거야. 내년에 할 건데 특히나 고1까지 해요. 계속 고1까지 한국사 쭉 하는데 그 전 근대사는 연도 외우라고 안 해요. 근데 근현대사는 연도를 외워야 그 시기 판단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그래서 미리 그냥 2년 있다가 할 건데 2년 있다가 익숙해지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입에 익어서 한국사 하다 보니까 중일 전쟁은 항상 중일 37 전쟁으로 가르치고 만주 3일 항상 만주 3일 4변으로 가르쳐. 그래야 내가 수업을 하면 내가 듣잖아. 들으면 자동적으로 연도가 암기가 되니까. 세계사는 그렇게까지 연도가 안 중요해서 이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건 연도가 없고 요거는 내가 입에 익어서 그렇게 계속 발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중일 37 전쟁이랑 만주 3일 사변을 일으켰다. 에스파냐는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프랑스 군부 세력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80년 정권을 수립했다. 잘 안 나와서 그냥 제끼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둬라. 추축국 형성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뭘 협정 체결했다? 방공협정이야. 여기 공은 뭐라고? 공산주의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여기 있잖아. 소련이 여기 있죠. 소련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잖아. 소련이 다 여기가 이거니까. 얘네랑 뭉쳐가지고 공산주의 세력 확장을 하자. 왜? 뭐가 무서운 거야? 다 자본주의 나라들이니까. 자본가들이 집권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터지면 우리는 권력을 잃을 거야. 어떻게? 하면서 이거 막자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얘네가 셋이 방공협정을 체결하면서 추축국이 형성된다. 그러면서 원래 전체주의 사상이 그거였지. 개인들이 조금씩 희생해가지고 국가 힘을 키운 다음에 식민지 개척하자. 그래서 본격적인 식민지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는 거지. 천황폐하 만세, 덴노 헤이카 반자 이러거든요. 천황폐하 만세 이거 일본어로 읽은 겁니다. 그거 하면서 카미가제 전투기가 미국 군함에 때려박는 거지 이렇게. 갈 때 가는 기름은 주는데 돌아오는 기름은 안 채워준대요. 그냥 죽으라는 거지. 바꿔가지고. 그래서 전쟁 말기에 일본이 전투를 되게 못하거든요. 한 전투마다 계속 패배하고 그래. 이게 고위급 이게 전투기 조종사 정도면 되게 고위급 장교들이거든. 이런 우수한 자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사살 특공대고 이런 식으로 써먹어가지고 지휘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일본 전투의 질이 좀 계속 안 좋아지는 원인이 되는 그런 사상이다. 요까지 추축국 형성까지 받고 2차 세계대전 전개와 종결부입니다. 자, 발발은 처음에 요거부터 나오네.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인데 요거를 전투 계기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보진 않고 이전에 있었던 거. 독소 불가침 조약부터 시작해서 뭘로 시작한다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이전까지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것까지는 프랑스, 영국이 계속 좀 쫄아가지고 참았어. 그래서 독일이 이전에도 1차 대전을 일으켰잖아. 또 2차 대전 일어날까봐 너무 무서운 거지. 히틀러가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좀 달래준다고 체코슬로바키아 할까만 참자. 요까지 인정해줄 테니까 더 이상 안 할 거지 했는데 폴란드 하니까 도저히 요까지는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영국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 포고하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개. 유럽은
전쟁 초기는 독일이 유럽 대부분 장악하고 근데 영국의 저항, 아까 해상 봉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폭격 같은 거 하고 있다 그랬죠 서로.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고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한다. 여기 너네는 안 나있는데 여기 교사용 뭐가죠? 교사용 학급이거든. 여기는 오랜 전쟁에 대비한 식량과 석유 확보가 목적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똑같아. 일본이 그 하와이 침공한 것도 아니 동남아 침공한 것도 아까 식량이랑 그 무기 이런 거를 위한 원자재 확보가 목적입니다. 여기도 전쟁 유지를 위한 원료 확보가 러시아 침공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자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면서 이제 독일이 점점 이제 폐색이 뒤처질 거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이 동남아시아 침략하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미국의 ABCD 포위망이었죠 아까 ABCD 포위망 견제하면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미군 기지를 공습한다. 요것도 위랑 똑같이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미군 기지 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평전쟁 발발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할 거고. 자 종결 봅시다. 밑에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에 승리하고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항복하고 그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독일이 항복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원폭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고 이러면서 독일, 이탈리아가 전체 다 패배하게 된다. 전후 처리 카이라, 얄타, 포츠담 3개 있습니다. 카이알-포 회담을 거치면서 전후 처리가 결정돼서 독일은 4조각 날 거예요. 승전국들 영국, 프랑스, 미국, 이쪽은 동독은 소련. 그리고 아까 상임이사국이 미중 영프러라고 했잖아. 미중 영프러 5개 나라들인데 원래 국력으로만 따지면 여기 독일이랑 일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전 세계 GDP 1위가 당연히 미국이죠. GDP 2위가 누구야? 미국이야. 아니 중국이야. 중국. 원래 그 2015년 이전까지 일본이 GDP 2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보면 웃기죠. 옆에는 2위, 옆에는 3위 나라들 사이에 찌부러져 있는 거지. 우리나라 10위권 정도 돼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이 정도면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급이 되는데 얘네들이는 이때 당시에 이 상임 유엔 상수할 때 뭐였다? 전범국이었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들어가는 거 이제 결사 반대하는 나라들이 좀 있어서 우리는 일본 들어가지 말자 이런 거고 그 독일 막 들어가는 건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서 절대 안돼 이러고 있으니까 다 벌목 잡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군정은 일본이 직접 관리하고 독일은 아까 영프소까지 독일이 순환 점령했다. 옆에 한 번만 채워보자. 65페이지 꼼꼼 개념 문제에서 5번만 본다. 5번만. 독일은 독소 불가침 체결 이후 폴란드 침공하였다.